지난해 글로벌 매출 1조 원을 넘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다단계 판매 방식의 유통기업이 있습니다. 2009년 창사 이래 8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1조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박한길 회장님만의 경영 철학과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오프닝에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1조 원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알려졌을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생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터미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애터미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200여 가지의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회원제 판매이고 회원들이 싸고 좋아서 내가 써보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개받지 못한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국내에 회원이 한 300만 명 정도, 그리고 해외에 한 15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국내에 합해서 한 1조 1천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이 1조 원이 넘고 그리고 글로벌 진출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다 모두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다단계 판매 방식은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회사 경영 방식을 다단계 방식을 채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도 다단계 판매가 사회적 인식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처음 출발하려고 할 때 저희 집사람부터가 굳이 다단계로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렸던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단계 판매 방법에 대한 소신은 있었습니다. 그 다단계 판매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원리를 보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이 값이 싸고 좋아서 사용해 보고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써보고 좋으면 또 소개를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 연쇄적으로 소개가 일어나서 많은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느냐 하면은 첫째는 다단계 판매가 아닌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유사수 신행이 금융 피라미드, 이런 사기를 치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의 뉴스가 나갈 때 다단계 판매라고 싸잡아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들은 다단계 판매가 다 사기치고 문제 일으키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구나 하는 부정적 인식이 많이 심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이긴 한데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좀 비싸게 받는 경향들이 우리 업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제품을 권유를 받다 보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부담 주는 일을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리게 되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교과서적인 원리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다단계 판매도 생산자에게도 좋은 판매 경로를 만들어주고 또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실증해 보이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단계 판매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다행히 애터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느끼고 애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좋은 제품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원칙만 지킨다면 다단계 판매 방식이 정말 성공적인 이런 유통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경영 철칙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기업을 만드신 이후에 무려 8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예.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런 고속 성장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의 원리에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은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는 최고의 품질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품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저희는 그걸 절대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의 신뢰가 예. 가장 큰 포인트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애터미 고속 성장의 비결이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기업 소개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생활용품이나 뭐 가전제품 그리고 화장품까지 정말 다양한 이런 생필품들을 유통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애터미의 고속 성장을 이끈 주요 품목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이제 주력 상품 중에 네. 하나가 해모힘이라는 상품이 있고 네. 앱솔루트 화장품이 있는데 이 두 제품이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책 프로젝트로 연구를 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해모힘은 작년에 1,500억 이상 판매가 됐고 또 앱솔루트 화장품도 1,000억 이상 판매가 네.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효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히트 작품 중에 칫솔과 치약이 있습니다. 칫솔 같은 경우는 1초에 하나씩 팔린다고 하는 네. 칫솔인데 연간 2,700만 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고 치약도 벌써 누적 판매량이 1억 개가 넘었습니다. 네. 예. 정말 뭐 한 해 1,500억 원 그리고 누적 판매 1억 개 수치로만 봐도 굉장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애터미 편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바로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에 특별하게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동반 협력사와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일품 일사 원칙을 정해놓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품 일사 원칙은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서만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하고 또 저희가 그 업체가 우리를 속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다른 업체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장기적으로 R&D를 할 수 있고 설비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늘려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면은 저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자금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창고에 입고만 되면은 판매가 됐든지 안 됐든지 무조건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은행에 돈 빌리러 갈 일이 있으면은 가기 전에
저희 애터미하고 한번 의논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또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그 이자는 또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선급금을 지급을 해서 이자 없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터미의 협력사가 되면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정말 이런 기업이 있어라고 모두들 의문에 가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회장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새롬식품이라는 회사에 그 생산 라인에 갑자기 불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 회사가 이제 화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1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원만하게 복구도 하고 또 생산 라인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어요. 저희가 화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터미의 지원을 받아서 바로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고 약 30%의 생산성이 향상된 시설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는 고맙다고 저희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라면의 양을 17%를 늘려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을 해줘서 이제 저희 소비자들은 이제 같은 가격에 더 양이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콜마 B&H라는 회사는 저희하고 처음 거래를 할 때는 직원 서너 명 정도의 아주 조그만한 그 연구소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시총 1조 원의 이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거래하기 전보다도 5배, 10배 정도 대부분 매출이 늘어났고 경영 그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한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이 보람이라면 또 하나의 보람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애터미와의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며 이렇게 성장성을 보여준 실제 예를 듣고 나니까 경영 철학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성공한 기업 애터미의 글로벌 진출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지금 지난해 국내 매출 1조 원에 이어서 글로벌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0개국에 진출이 된 상황인가요? 네네네. 지금 미국, 일본, 타이완 등 10개국에 진출을 했고 작년 매출은 해외 매출만 2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이렇게 3개국에 진출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인도, 러시아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지사장이 선발이 됐고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수출액이라고 한다면 뭐 목표하시는 수출액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수출탑을 꾸준하게 받아왔어요. 500만 불, 1000만 불, 3000만 불, 작년에는 이제 5천만 불 받았고요. 올해는 이제 1억 불 수출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국내 매출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해외 매출은 5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가슴 벅차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꼭 1억 불 수출 달성하시고 더 많은 나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애터미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계신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이 애터미만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GSGS 전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진출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소싱을 합니다.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걸 한국에만 파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다가 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개무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타이완에서 생산되고 있는 샌드위치 김이라든가 아로마 파스를 저희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으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만은 타이완의 제품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수출을 해서 그쵸, 그러면은 더 이제 넓혀가는 거죠. 예, 타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또 도움이 되겠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후추를 구매를 해서 한국이나 또 우리가 진출해 있는 10개국에 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소싱을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 애터미가 꿈꾸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유통의 호부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애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유통해 오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더더욱 노력을 해오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독특한 키워드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애터미만의 경영 철학과 애터미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젖소 철학, 애기 철학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가 고객을 대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경영 목표가 있는데 1번이 고객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애터미가 성공하는 수단으로 고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체의 목적을 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한 것이 젖소 철학, 애기 철학입니다.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쵸? 만약에 네. 우유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고 있는 목장주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꼭 아기로부터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아기에게 목적을 두듯이 저희는 고객이 궁극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궁극의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없애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라, 또 일을 잘하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임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일을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없애는 것이 저는 일을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
뒷 커버에 전에는 이렇게 나사를 채워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채웠죠. 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언더컷을 만들어 가지고 나사를 채우지 않고도 딱 누르면은 탁 닫히도록 네. 나사 채우는 일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 채우는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나사를 아무리 잘 채우는 사람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 채우는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네. 그 일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일 없으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반문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가정에서 전에는 주부들이 빨래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빨래를 했었는데 지금 가정에 세탁기가 들어와서 빨래하는 일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냥 세탁기 안에 던져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제 세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부가 그 가정에서 쫓겨나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도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네. 마치 주부가 세탁기 돌려놓고 독서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이제 창조적인 일들 네. 또 더 행복한 어떤 시간을 이렇게 갖듯이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더 미래를 위한 어떤 창의적인 일 또 자기 개발 네. 또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것이 이를 없애라고 하는 속마음입니다. 네. 예,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마냥 놀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식 직원이 되면은 정년까지는 네. 보장을 해준다. 일하지 않아도 네.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정말 놀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맞아요. 네.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람은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힘들고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남이 결정해 준 일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일을 하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처럼 재밌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면은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막 과업을 주고 이런 형태보다는 한참 동안 이렇게 놀립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일이 보이고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노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이 더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네, 그런데 또 제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놀기만 하는 직원도 역할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놀기만 하는 직원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경영을 할 때 성과를 못 내는 직원들은 매년 5% 10%를 이렇게 퇴사를 네. 시키는 것이 이제 소위 미국식 경영 그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고 살고 뛰는 효과는 있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결국은 옆에 사람이 잘리느냐 내가 잘리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력을 할 수가 없죠. 누르고 가야 되죠. 밟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경쟁해서 개인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협력을 해서 공동의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직원들 중에서 정말 저 직원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소위 월급값도 못 하고 있다 하는 네. 직원들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를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저런 직원도 해고 당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정말 이 회사만 잘 된다고 하면은 평생 이 회사와 함께 갈 수 네. 있겠구나. 차분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이 회사만 잘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든다 이거예요. 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회사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료들과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기업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네. 주는 거죠. 네, 정말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율적인 회사 방법 방침에서 정말 성과가 날까요? 네,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의 1인당 연간 매출액이 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일하는 직원은 130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로서는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네. 1인당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객관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보다가 박대리라는 키워드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박대리 회장님의 별명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긴 하는데 맞나요? 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저를 박대리라고도 하고 뭐 넘사벽, 넘을 네. 수 없는 4차원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네. 하는데 박대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월급 받는 생활을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좀 박다 보니까 회장이 대리처럼 일한다고 해서 박대리라고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과장으로 좀 올려줬대요. 이제 예. 박 과장님이시구나. 네, 이번에 진급하신 박 과장님께 질문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직 조직이나 수평 조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 뭐 아메바 조직은 처음 듣거든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 회사는 업무를 직제를 만들고 또 업무를 분장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능하면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당장의 일을 이렇게 시킨다기보다는 좀 놀면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발견이 되면은 그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것은 직급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또 그 프로젝트 멤버들을 누구든지 회사에서 차출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사원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상무 명함이 있거나 또 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저까지도 차출을 해서 네. 그 팀 멤버로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팀은 해체가 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메바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질이 움직여 나가듯이 그렇게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이라는 뜻에서 아메바 조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을 영입하려면 굉장히 당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만저만 이렇게 강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또 궁금한 게 자유직급제입니다. 예. 그러면 직원이 직접 본인의 직급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입사를 하면은 명함에 파는 그 직급은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도 과장이나 부장을 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는 직급이 없는 겁니다. 대외용입니다. 대외용. 네. 예. 그럼 회장님께서 또 평소에 업무를 하실 때 후츠파 정신을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후츠파 정신은 또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네, 후츠파 정신은 그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할 때
끝까지 당돌하게 질문하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후추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끝까지 당돌하게 질문해서 그것이 이해가 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후추파 정신.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봐주지 말고 네. 나도 회장 계급장 뗐으니까 계급장 떼고 맞짱을 뜨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이제 후추파 정신을 이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할 때 있어서 더욱더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권력이나 권한으로 일하지 말고 영향력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평 조직에서 얼만큼 논리 영향력을 미치냐 하는 거, 이거를 저희는 역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철학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또 새로운 사옥을 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옥 컨셉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드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라, 일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그 일을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을 없애고 나면은 놀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사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놀다 보면은 분명히 또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정말 애터미의 이런 조직 문화 이야기 독특함을 넘어서 참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이 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한 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영리한 기업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애터미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뭐 포부라든지 목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고 적합한 정보인지를 선택하는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소비자가 이런 고민 없이 정말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믿고 쓰는 애터미,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인지를 애터미가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고객이 믿고 쓰는 애터미,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애터미 들어가서 뭐든지 사기만 하면은 이것이 내한테는 최상의 제품이 된다 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을 모시고 기업의 경영 철학과 목표에 대해서 다각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기업이 매출액을 올리고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으로 몸집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애터미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한길 회장님 고맙습니다.